안녕하세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촬영법을 강의할 최영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하여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식 사진 촬영법과 제품 사진 촬영법, 그 다음에 카메라와 렌즈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촬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에 있는 등에서 그냥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도 한쪽은 창가가 돼 있고 햇빛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조명을 사용했을 때는 조명이 정면에서 가는 것보다 45도 뒤에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반사판을 살짝 대주시고, 네. 카메라를 45도 뷰 상황에서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한테 나가는 음식을 그대로 세팅을 하는 상태에서 촬영해 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갈 수 있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각도는 약간 45도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내려다 봤을 때 자연스럽게 먹음직스러운 그 각도로 보시고 카메라를 놓고 삼각대도 놓으시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은 아까처럼 조명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광이나 창가 쪽이나 그런 쪽으로 세팅을 준비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줌렌즈, 단렌즈가 있는데 보통 소상공인들 분들께서 구입하시는 카메라들은 작은 카메라일 수도 있겠지만 단렌즈를 보통 추천해 드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줌렌즈를 사용하시는데 그 망원 타입, 그러니까 보통 2470이라고 하면 70mm 쪽으로 맞춰 놓고 최대한 가까이 당긴 상태에서 앵글을 잡으시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사진 촬영법도 있습니다. 제품 사진 촬영법은 시계나 화장품이나 보통 파는 스텐 제품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테인레스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반사가 심하니까 촬영하기가 좀 힘드세요. 힘드시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 우드락이라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이 생긴 우드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5mm짜리를 2장 정도 3장 정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는 바닥에 까시고 하나는 세우시고 하나는 배경에 딱 놓으시면 이렇게 코너가 딱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다 제품을 놓으시고 촬영을 하시면 그래도 깔끔하게 자연광에서 찍으실 때는 깔끔하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빛이 너무 세다 싶으시면 그 우드락 종류 중에서도 1mm짜리가 있는데 그 1mm짜리를 하나 얇게 대주시면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서 대주시면 직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은 제품이나 음식 사진은 직광으로 찍으시면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오지는 않고요. 되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약간 사선이나 좌측에서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조명이 가야지 자연스럽게 그림자도 뒤로 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선블록 종류나 이런 거 촬영하실 때도 선블록은 해를 막는 그런 제품인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명을 그냥 줘서 찍던지 밖에 나가서 태양 있는 위치를 딱 봐서 그림자를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 밑에 우드락을 한 장 밖에서도 촬영을 가능하신 거니까 우드락 한 장 까시고 뒤에 배경 종이를 한 장 놓으신 다음에 제품을 배열을 하시고 태양이 좌측 상단 정도에 있을 때 촬영을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제일 깨끗하게 나옵니다. 주변에 반사가 되거나 이런 거
없을 정도로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진은 뭐 사진만 제품만 찍는 게 물가에 가서 제품만 찍는 게 아니라 또 뭐 물 따로 찍고 뭐 배경 따로 찍고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해서 만드는 사진이니까 그런 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 자연스럽게 찍으실 때는 태양광,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뭐 복잡하지 않은 좀 넓은 공간에서 뭐 놀이터나 이런 공간에서 자연광으로 찍으실 때 배경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우드락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광으로 찍을 때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연광으로 찍으실 때는 빛이 너무 세게 가면은 제품의 제품 디테일이 너무 적나라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드락 1mm짜리를 한 장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제품을 깔아 놓으신 상태에서 그거로 살짝 가리신 다음에 그 그림자 안에서 촬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장품 종류가 요즘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실 때는 배경이나 이런 거를 종이를 까시고 칼라 종이 뭐 문방구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색깔을, 바닥은 흰색이나 뭐 칼라 종이를 제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뭐 소품은 뭐 꽃가게나 아니면 뭐 문방구에 가도 저런 뭐 가짜 꽃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이파리를 이용해서 연출을 해서 촬영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와 렌즈의 이해인데요. 네. 요게 카메라를 딱 제품을 들여다 봤을 때 화면 안에 나오는 그 뷰파인더 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맨 오른쪽에 10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감도 수치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주변이 너무 상황이 어둡다. 그럴 때는 뭐 비가 오거나 흐리다. 이럴 때는 최대한 사진을 안 찍는 것도 괜찮고, 날씨가 좋은 날 골라서 촬영을 하시는데 감도 100에서 400 이렇게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카메라 기능에서 ISO라고 하거든요. 그 감도를 올리시고 뭐 100에 놓든 200에 놓든 이렇게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 보면 그 작대기가 이렇게 좌측으로 쭉 있고 뭐 마이너스, 우측으로는 플러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운데가 노출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가 가운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리개를 셔터 스피드를 고정을 하시고 조리개를 조금씩 움직이시면 좌측이든 우측으로 움직이시던 저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든 플러스 쪽으로 가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언더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고요. 플러스 쪽으로 가면 밝아지는 겁니다. 그 사진 촬영을 하실 때는 최대한 플러스 쪽으로 한두 칸 더 가 있을 때 찍으시는 게 더 사진이 깨끗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데 나중에 어둡게 찍은 상태에서 나중에 JPG나 이런 거에서 밝혀주시면 어두운 진짜 안부라는 쪽, 그러니까 사진상에서 제일 어두운 부분은 그쪽에 디테일이 노이즈나 이런 게 껴서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카메라 렌즈는 간단하게 봐서 단렌즈라고, 그러니까 뭐 2470이 아니라 뭐 24mm, 뭐 50mm, 뭐 85mm 이렇게 딱 미리 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 렌즈만 갖고 있는 거를 단렌즈라고 저희는 보통 말을 하는데, 저 단렌즈가 더 뭐 옛날에는 선회도가 더 좋고 사진이 더 깨끗하게 잘 나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요즘은 뭐 보편화돼서 그런 거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잘 보질 못해서, 뭐 요즘은 단렌즈, 뭐 줌렌즈 이렇게 섞어서 다 촬영을 하시긴 합니다. 그리고 단렌즈가 일반 그 업장에서
작업을 하시기에는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거보다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거는 시그마 회사 렌즈인데 2405라는 24mm부터 105mm까지 넓게 쭉 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저런 렌즈를 있으면 그 가게 인테리어도 대충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촬영도 클로즈업해서 찍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렌즈 하나 갖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렌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음식이나 제품을 찍을 때는 좀 떨어지셔서 망원 타입에, 그러니까 24, 105면 105mm로 최대한 105mm로 쭉 당겨서 찍으시는 게 왜곡이 들지고 주변이 휘는, 그러니까 왜곡이겠죠? 네, 왜곡이 들지게 되니까 와이드로 찍게 되면 그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건물도 그렇고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든지 밑으로 위가 넓어지든지 그런 왜곡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망원 타입의 렌즈로 촬영을 하시는 게 제품이나 음식 촬영에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 카메라 추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요즘은 그 카메라가 1대1, 그러니까 옛날 필름 사이즈 크기의 그 CCD가 있는 카메라가 있고, 크롭이라고 해서 좀 작은 그 필름 사이즈 반 정도 사이즈 이런 사이즈의 크롭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카메라는 솔직히 필요 없으시고요. 되게 간단하게 파는 기본 카메라 바디 하나, 렌즈 하나, 요런 제가 오늘 그냥 잠깐 갖고 나온 카메라인데, 이건 좀 옛날 카메라긴 하지만 요런 같이 키트로 들어가 있는 2870 이런 카메라가 렌즈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쓰셔서 촬영을 하셔도 그 대신 삼각대가 꼭 있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들고 찍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삼각대 위에 장착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카메라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화소수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죄송합니다. 2천만 화소 정도 되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인쇄물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2천만 화소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크롭 바디를 쓰셔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실 때는 그 M 모드라는 게, 매뉴얼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기본 말씀드렸던 거는 매뉴얼 모드로 장착을 하시고, 조리개는 삼각 트라이포드를 놓고 찍으시면 감도 100 그렇게 해서 찍으시면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트라이포드가 잡아주기 때문에 80분의 1초, 60분의 1초 놓고 찍으셔도 안정감 있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뉴얼로 놓고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왜냐면 A 모드나 P 모드나 조리개 우선이나 셔터 우선이나 이런 거를 찍으시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바뀌는, 카메라가 인식하는 상황이 너무 틀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촬영하시기에는 그거는 그냥 똑다리 카메라로 찍으시면 그게 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런 기본적인 카메라로 음식 사진이든 제품 사진이든 찍고 싶을 때는 매뉴얼 모드 놓으시고, 거기서 조리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센터에서 플러스 쪽으로 2칸 정도 갈 수 있게 촬영을 하시면 좀 깔끔하게 찍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매뉴얼 모드를 많이 찍으시면 나중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찍으시면 더 사진 찍는데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토라고 하는 거죠. 뭐 A 모드나 P 모드나 뭐 그런 거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너무 사진이 들쭉날쭉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 뭐 프레쉬를 쓴다든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런 거가 아닌 이상에는 매뉴얼 모드하고 감도하고 잘 맞춰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촬영할 때 주의할 점은, 일단 카메라가 생각보다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품 촬영하실 때는 굉장히 그 제품을 잘 닦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잘 닦으셔야지, 그렇지가 못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되게 힘드실 수가 있어요. 확대를 했을 때 먼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장기스들이나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중에 후 작업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하실 때 깨끗하게 잘 닦으셔서, 뭐 알코올이나 이런 거로 잘 닦으셔서 말리셔서 잘 놓으시면 촬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깨끗한 제품을, 이렇게 제품 촬영 컷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으로 찍으려고 하면 아이폰이 좋을까요? 갤럭시가 좋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아이폰만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폰을 쓰시던 갤럭시로 쓰시던 제품이나 음식 사진을 찍으실 때는, 제가 옛날에 시계 사진을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찍어서 비교해서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거는 다 후보 정원, 제가 또 따로 후보 정원 했지만, 그 조그만 사이즈 상에서는 요즘은 이제 화소수가 높아져서 인식을 못해요. 보통 일반 분들이 보시면, 이거 핸드폰으로 찍은 거야, 이거 뭐 카메라로 찍은 거야, 이거는 액정상에 조그맣게 뭐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는 확인할 수 힘들기 때문에, 뭐 아이폰으로 찍으시던 갤럭시로 찍으시던, 일단 찍고 나서 그 어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로 보정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보정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사진을 아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조명 없이 그 진열장 안에 있는 베이컨을 촬영을 한 건데요. 그 자연스럽게 위에서 떨어지는 빛과 앞쪽에 푸른색 빛이 좀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밖에 그냥 창문 쪽이라 바로 보이는, 그러니까 켈빈도라고 하는데, 그 조명, 그러니까 빛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켈빈도라고 하는데,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 색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색깔이 틀린데, 그걸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위해서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거가 있어요. 카메라에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화이트 밸런스를 보통 그 뭐 태양광은 뭐 5300, 뭐 6800까지 그 사이에 있고, 뭐 형광등은 매시고 이렇게 수치상, 백열등은 매시고 이렇게 수치상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외워서 촬영하시기는 힘드시니까 그냥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춰 놓으시고요. 카메라를 그렇게 해서 찍으시면 자연스러운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안에도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잠시만요. 카메라 안에 들여다보시면 저 밑에 맨 왼쪽에 보면 사각형 안에 점이 있죠. 그 점이 그 노출을 재는 측광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거를 맞춰서 뭐 돌려주시면 저게 다 사각형 안에 풀로 꽉 차게 노출을 전체 평균 측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스팟이라고 해서 그 부분의 노출만 뭐 선택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촬영을 하실 때는 그냥 전체 다 측광할 수 있는, 그거를 맞춰서 세팅을 해 놓으신 상태로 측광을 하시면 사진은 그래도 무난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촬영을 하실 때 만약에 메뉴판이나
그런 걸 촬영을 하실 때는 봐서 가게에 붙여 놓을 수 있는 사진들은 앵글을 한 45도 이렇게 내려다보는 손님이 받았을 때, 상을 받았을 때 내려다보는 느낌에서 맛있어 보이는 각도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판이나 이런 거 들어가실 때는 그런 각도도 좋지만 반찬이 뭐뭐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런 세팅이 딱 돼 있으면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탑에서 이렇게 위에서 들고 햇볕이 있으면 셔터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하셔가지고 들고 촬영을 하시면, 탑에서 촬영을 하시면은 좀 더 깔끔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품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제품 사진은 다 뭐라고 해야 돼? 다 조명을 쓰고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찍은 사진들이라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차이는 쉽게 얘기해서 태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조명을 주실 때 그림자가,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가, 만약에 조명을 쓰신다면 조명을 쓰시는데 그림자가 하나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사람 눈에 보았을 때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은 저렴한 거 써도 괜찮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렴해도 가격이 좀 비싸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좋은 조명을 평생 뭐 오래 쓰시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쓰시기에는 제가 많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업주분들이시나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봐도 다들 맨 처음에는 회사가 뭐 좀 큰 회사들에서 스튜디오를 차리시고 뭐 조명도 좋은 거 쓰시고 뭐 카메라도 막 좋은 거 갖다 놓고 하시는데, 결론은 안 쓰세요. 한 1년, 2년 지나면은 그걸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카메라 정도야 있으면 뭐 집에 애기들이나 가족들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쓰시는 것보다 날씨 좋은 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네, 조명은 조명 가격이 막 5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사진을 저희들처럼 오래 찍은 사람들은 5만원짜리를 쓰든 10만원짜리를 쓰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진을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쓸 수는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소상공인들 분께서 촬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조명까지 다 구입을 하시면 막 카메라까지 가면 그냥 돈 100만원, 200만원이 쑥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냥 있는 카메라를 쓰시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카메라가 한참 막 유행했을 때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하고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다 줌렌즈를 껴서 추천을 하셔서 파시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카메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광각 카메라, 그러니까 와이드 렌즈만 아닌 이상에는 자연스럽게 망원 타입의 렌즈로 써도 되기 때문에, 조명은 그냥 이렇게 햇볕 좋은 날 창가가 너무 빛이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커튼이 있으면 커튼 같은 거를 살짝 얇은 커튼, 그러니까 흰 커튼, 투과되는 커튼을 살짝 쳐놓으셔도, 천 같은 거 치셔도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조명은 저렴한 거 뭐 이렇게 아니라 조명을 쓰시려면 되게 힘드신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으로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카페나 이렇게 뭐 음식점이나 조명이 있으면 그 밝은 조명 상태에서도 만약에 빛이 천장에 저기서 하나 있고 뭐 이쪽에도 하나 있고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두 개가 보통 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뭐 제일 세게 들어오는 조명에서 조금 떨어져서 찍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유심히 많이 보셔서 음식을 갖다 놓고 찍어 보시면 이렇게 이쁜 앵글이 이쁜 조명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촬영 에피소드가, 네, 옛날에 뭐 물 갖고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을 착 뿌리면은 그게 공중에서 물방울이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딱 멈추는 거를 찍는 거라,
한 컷 찍는데 거의 하루 종일 물 다시 퍼서 깨끗한 물로 바꿔오고 계속 뿌리고 찍고, 뭐 요즘은 좋아가지고 초음파로 이렇게 뭐 적외선 센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로 맞춰줘서 딱 던졌을 때 딱 지금 자동으로 탁 찍히는, 그때 물이 팍 터질 때 찍히는 그런 장비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희 때는 그냥 옆에서 한 사람이 자 준비 하나 둘 셋 그럼 던지면 그냥 제가 빵 찍던지 제가 던지면 저쪽에서 빵 찍던지 그렇게 찍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그냥 하루 종일 물 갖고 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 사진은 이렇게 음식 사진이나 이런 거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코디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해서 좀 재밌게 찍을 수는 있는데, 제품 사진은 보통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이미지 컷으로 크게 해서 뭐 한두 명 더 오시는 분들이 있지, 뭐 저런 눕기 제품이나 이런 걸 혼자 촬영하는 것들이 많아서, 네, 혼자 계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품 촬영 추천드립니다. 네. 조명 종류가 많은데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조명을 추천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명이 지속광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것처럼 환하게 계속 꾸준하게 비춰주는 지속광의 조명이고, 순간광이라고 그래가지고 빵 터지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번쩍해서 찍는 조명이 있거든요. 근데 사진에서는 저희는 순간광이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처음 했을 때보다도 훨씬 전에는 다 조명을 텅스텐 조명이라고 해서 그 누런색 조명에 뭐 데일라이트 필터라고 해서 뭐 파란색 필터를 대고 뭐 그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 쪽에서도 켈빈도를 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조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진도 순간광은 무조건 데일라이트 타입의 촬영용 조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으로 맞춰서 이제 켈빈도가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뭐 순간광이나 뭐 지속광이나 별 차이는 없지만 사진 찍고 하는 거에는 그래도 순간광이 셔터 스피드를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속광은 빛이 아주 세야지 뭐 100분의 1초, 200분의 1초에서 딱 찍었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빛이 세야 되는 그게 있고요. 순간광은 그 빛을 모아서 지속광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빵 터뜨려 주는 거기 때문에 빛이 훨씬 세요. 훨씬 세기 때문에 만약에 스포티하게 막 움직이는 걸 찍는다든지 그럴 때는 순간광 조명을 쓰시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순간광이 날 수는 있는데, 지금 순간광도 저렴하게 해도 지금 뭐 한 4, 5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나에.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또 조명 다리도 사야 되고 뭐 우산도 사야 되고 아니면 뭐 소프트박스라고 앞에 좀 부드럽게 해주는 천도 사야 되고 뭐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요. 지속광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정하시는 거는 제품을 많이 찍으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순간광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시계 촬영을 하실 때는 시계에 자세히 보시면 헤어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홈이 막 파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살려서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찍을 때는 깨끗하게 닦아서 찍어야 되는 거니까, 뭐 시계 쇼핑몰을 하시거나 이러시더라도 촬영하시면은 뭐 앵글들이 다 있어요. 이게 뭐 그 회사마다 특유 좋아하시는 스타일의 앵글들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유명한 잡지들 보면 막 비싼 시계, 알모 시계 뭐 그런 비싼 시계들 보면 사진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 앵글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앵글을 잡아서 촬영하시면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품이나 음식 사진이나 이런 것도 남의 사진을
남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보다 남의 음식점이나 비싼 음식점 잡지책 보면 나와 있는 음식 사진들, 그런 거를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면 누가 모든 상황이 지금 다 틀리고 계신 곳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 기본적인 촬영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우리 가게는 만약에 음식 사진이라면 볼이 넓어서 음식을 놔도 45도로 봤을 땐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좀 더 위에서 볼 수 있는 각도로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상황은 매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꼭 제가 하는 말 아니면 누가 하는 말 그게 정답이야는 없어요. 사진은 맛있게 보이게 찍는 게, 아니면 제품도 멋있게 보이게 찍는 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하고 깔끔하게 찍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밥 같은 경우는 찍다 이렇게 끓여서 나오시니까 지저분하시잖아요. 그러면 끓여서 나오시는 거를 국물을 따로 끓이시고요. 깨끗한 그릇에 국밥 순대 세팅을 이렇게 하시고 뜨거운 국물을 이렇게 국자로 부셔서 그래서 김이 날 때 찍으시는 게 모든 제품도 깔끔하고 보이시는 것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도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촬영을 메뉴가 5개인데 그걸 국밥 같은 경우나 순댓국 탕 이런 거는 안에다가 이제 계속 국을 가득 넣어서 하기에는 너무 소비되는 게 많으니까 그 얇은 비닐 있어요. 쓰레기 봉투 같이 쓰는 얇은 비닐 채소 넣고 그런 비닐봉투에 물을 넣으셔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빼신 다음에 살짝 묶으셔서 그거를 그릇에 놓으시고 그 위에 건더기를 세팅을 하신 다음에 국자를 벗어 물을 가득 채우면 국도 조금 들어가고요. 건더기도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고 고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촬영하시면은 음식도 깔끔하게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튜브 제품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화장품 종류가 많은데 저거는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많고 워낙 또 많이 찍으시니까 비슷한 사진들도 많고 그러시는데 그거 너무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촬영을 하셔서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찍는 것도, 남의 사진도 많이 보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일단 무조건 그 삼각대에 맞춰서 촬영을 놓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정감 있고요.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조명이 있든 없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앵글을 딱 이쁘게 잡으시면 실내 조명에서도 충분하게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그 대신 화이트 밸런스라는 그 화배를 잘 맞추셔서 찍으셔야 되고요. 최대한 그거를 이제 좀 그래도 잡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색깔, 이 형광 등마다의 색깔이 또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색깔이 들어와서 사진이 좀 음식이 이쪽은 약간 붉으스름한데 이쪽은 좀 푸르스름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이렇게 가게나 이렇게 했을 때 창가로 빛이 들어오는 쪽이 있으면 환한 쪽으로, 빛이 쨍하게 안 들어와도 되니까요. 환한 쪽으로 최대한 테이블을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음식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카메라로 앵글을 잡으시고 트라이포드 놓고 촬영을 하시면 이쁜 사진을 찍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촬영하실 때, 음식 사진 찍으실 때 그냥 평상시 나가시는 것보다 우린 똑같이 나가도 조금 더 이쁘게 고기라든지 아니면 냉면이면 계란, 달걀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쁘게 세팅을 좀 최대한 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촬영을 하시면 음식 사진은 무난하게 그냥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품 사진도 이제 보통 제품 사진을 이제 본인 회사에서 만드셔서 파시는 거면은 그래도 이렇게 스튜디오 같이 세팅을 만들어서 촬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우드락
우드락을 사셔서, 우드락을 큰 걸 사셔서, 이렇게 우드락을 사셔서, 제가 좀 잘라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놓으셔서, 여기다가 제품을 놓으시고, 여기다 또 다른 우드락을 하나 대신 다음에, 뭐 창가가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뭐 살짝 연한 커튼만 하나 쳐주시고, 흰색 해주시고, 촬영을 하셔도 제품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커튼이나 이런 게 없으시면 그 또 1mm짜리 우드락이 있어요. 이렇게 플렉시블한 네, 이렇게 1mm짜리 우드락이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사판으로 많이 쓰시는데 저희 뭐 반사판이 그 은박으로 된 것도 있고 뭐 금박으로 된 것도 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흰 반사판은 쓰시는데 우드락을 많이 쓰시니까요. 그 우드락 그냥 쓰셔서 급하면 또 잘라서 막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촬영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보통 파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둠처럼 만들어서 팔아서 뭐 그 안에 제품 넣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너무 또 가격이 비싸지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최대한 돈 많이 안 들이고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뒷배경이 제품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이 항상 문제입니다. 뭔가 조화롭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세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뒷배경을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식 사진을 찍었을 때 기본 세팅을 했을 때 초점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맞추시는 게 아니라 5.6에서 뭐 조리개가 뭐 4, 뭐 4부터 시작해서 뭐 16, 22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디지털 카메라가 그냥 그 관용도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카메라들도 8에서 16, 뭐 5.6 요때가 화질이 제일 깨끗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찍는 거니까 그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핀이 좀 이렇게 흐려지거든요. 초점이.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가면 될 거고 제품 사진은 전체를 다 보여줄 때는 다 쨍하게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최대한 좀 뒤로 빠지셔서 약간 와이드로 찍으셔서 그거를 크롭 하시면은 초점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상황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서 뭐 이 상황도 있고 저 상황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설명드리기가 다 힘들지만 일단 이런 촬영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하신 거는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그래서 카메라를 좀 많이 찍어 보시고 이렇게 테스트도 해 보시고 나서 하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 사진 찍을 때 뒤에 뭐 배경이라든지 칼라라든지 이런 거는 그 약간 쨍하게 남겨놓는 것보다 약간 흐릿하게 날리는 게 그래도 배경을 그러니까 너무 튀어 보이지 않게 제품만 부각돼 보이게 찍으려면 그렇게 조리개를 뭐 5.6이나 8 정도 놓고 찍으시면 그 뒷부분은 너무 가까이만 안 붙어 있으면 뒷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흘러서 흐릿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Q&A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강의하는 거라 막 좀 버벅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셔서 네. 좋은 사진 많이 찍으시고 음식 사진이나 제품 사진이나 다 잘 찍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